안녕하세요. 이기상이라고 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번 시간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현재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복수의 투자 회사에서 자문위원, LP, 뭐 이런 다수의 직함들을 병행하고 있어요. 어, 국내에서 그래도 초기 기업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뭐 CNT테크나 테벤젤 파트너스나 뭐 이런 곳들에 제가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근하는 직책이라기보다는 이런 투자 딜리버리를 하는 투자 파트너 또는 LP 또는 자문위원 그다음에 리드 엔젤 뭐 이런 형태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는 벤처 캐피탈 두 개 하우스에서 제가 심사역하고 팀장을 역임했었었고요. 또 학계에서는 제가 이런 사이버 대학교에서 창업 투자 방법론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을 제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제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창업이라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화면 공유 드렸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은 22만 킬로 넘게 탔는데 제가 아직 5년이 안 된 제 테슬라가 22만 킬로 넘게 탔습니다. 경과 일수 나누기 해보니까 하루에 거의 130km 이상을 매일 달려야지 되는 키로수이더라고요. 누군가는 사람들한테 저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게 가혹하게 스스로에게 대하냐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아,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제 행복 지수가 다시 태어나도 이거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정도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갖게 된 어떤 히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고요. 전 진심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깨달은 것들을 과연 다시 또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어, 부분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다시 태어난 것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처럼 이런 스타트업 CEO, 성공적인 창업가 이런 것들을 많이 꿈꾸게 됐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 아, 이것을 제가 마음속에서 내려놓은 다음부터 어찌 보면 좀 행복하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감사하기 같은 것들도 많이 쓰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꼭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늘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렇게 감사하기를 쓰는데 여기 꼭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불행은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을 꼭 쓰거든요. 그리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뭔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저 또한 이 되게 높은 이런 창업가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비교점이 생겨나면서부터 나는 왜 저렇게 못 되지? 하면서 불행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유능한 사업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우리가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처럼 타고난 재능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자 이전에 4번 정도 창업을 했었었는데요. 이 창업의 과정 속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뭘 잘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언가, 아, 나를 끝까지 뭔가 몰아붙였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A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뭐, 뭐, 3달, 4달, 뭐, 거의 막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면서 이렇게 막 수면 부족에 시달릴 때, 오늘 저녁에 A라는 업무는 어, 그리고 또 B라는 업무가 있을 때, B라는 업무는 내가 그래도 조금 화이팅 내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업무들은 아몰랑하고 자고 싶을 때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저는 명명했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아,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봤을 때, 내가 이럴 때 행복했구나. 난 이런 재능과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것들을 계속 지속 반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뭐 엔젤 투자, 공동 창업 또는 뭐 설립 멤버나 또는 구주 매입 또는 스톡 옵션, 어, 어, 이런 펀드를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GP 또 코GP, LP 등을 통해 가지고 제가 거의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직접 있거나 또는 내 돈이 들어간 기업은 100곳이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핏이 맞는 기업들을 헤매이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스터디를 하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원어원으로 이렇게 미팅하거나 컨설팅 해드렸던 분들이 무조건 3천 분은 넘을 것 같고, 뭐 5천 분 가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 대표님들 여쭤보고 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은 필요로 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1, 2, 3의 역량이 필요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기업에는 1, 2, 3의 역량이 있는가? 이런 것들 회사 분석하고 산업 분석해가지고 뭐 로드맵 설정해드리거나 그 어떤 진입하고자 하는 타겟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드리거나 내가 그 시장에 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보통 이제 이해관계자 식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방이든 후방이든 이 산업에서 무언가 이렇게 하고 있으신 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협업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제안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창업자분한테 얘기 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자금 조달 로드맵 관련해서 어, 자기 자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정부 지원 사업화 과제 또는 R&D 과제, 그 다음에 뭐 팁스처럼 이렇게 시드 투자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VC 투자 라운드, 뭐 융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형태의 자금 조달 로드맵 수립 시켜드리는 방법. 그 이외에도 사실 대표님들이 또 이렇게 대부분들 남성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이런 가정과의 어떤 소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시행착오를 공유해드리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표님들이 좋은 태도나 멘탈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미약하나마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역량이 한 10 정도 있으신 분들이, 뭐, 국내 최고 수준의 예를 들면 뭐, 프라이머의 권두균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런 분들보다 내가 과연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올바른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뭔가 10번의 아웃풋을 내는 것보다 6이나 7 밖에 없는 사람이 20번, 30번 더 이런 아웃풋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큰 이펙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누군가 응원을 해주셔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었었고 다양한 창업자분들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큰 확성기에 되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의 끝에 결국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비록 조회수가 뭐 500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뭐 7위 그분이 체득하시는 게 뭐 30%밖에 체득이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곱하기를 해보면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하시는 것만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어떤 이러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년 시절 얘기는 되게 좀 특이한 어린이였는데요. 제가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득이 이렇게 또 나이를 공개하게 되네요. 제가 79년생이고 98학번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95년도에 이제 공동구매라는 단어가 없을 때, 뭐,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서점 아저씨한테 이 책 팔면 얼마 남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공동구매라는 단어가 세상에 없을 때 친구들한테 공부해가지고, 아, 학기 초에 참고서, 보조교재 팔아서,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겼던 것 같고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실내 체육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학급비 걷어놓은 거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시간을 좀 때우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좀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뒤돌아보면 제가 좀 특이했던 것 같고, 뭔가 이게 본질적으로, 체육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짬에 밀려서 운동장을 못 쓴다거나, 어떤 부득이한 일 때문에 못 쓴다라는 거를 어떤 그 본질을 이해하고, 선생님도 좀 시간을 때우고 싶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접근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라는 명분을 통해서 한 1, 20분, 20분 가까이 시간 때우고 이렇게 여담하고 지루한 친구들의 실내 체육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단비처럼 했던 그런 되게 특이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뭔가를 계속 파는 이런 사람이었고 연합고사 끝나고 제가 친구들한테 삐삐 팔아가지고 몇십만 원이 있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새우깡에 한 200원, 소주가 한 600원 하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뭐, 우리 다양한 사업가 성공하신 분들이 운이 좋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 또한 이런 것들이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침 그 당시에 삐삐 붐이 불었던 거고, 또 98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 핸드폰 번호가 010이지만, 예전엔 016, 018, 019 이런 PCS 폰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또 마침 대학생이었고, 친구들 또 선후배한테 이런 것들을 팔아서 돈을 벌리지 않고, 손을 부모님한테 벌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옷을 산다고 얘기하면 무슨 옷을 만져보지도 않고 사냐라고 했던 시절인데, 그 당시 제가 온라인 핸드폰 1세대로 큰 성공을 경험했었었고요. 아, 이런 것들 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제가 되게 엄청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운이 뭔가 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미쳐야 성공하고, 감사해야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과연 정말 나의 능력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삐삐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토요일 날 저는 학교 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이동통신이죠. 지금 SK텔레콤 거기 막 대리점 가가지고 매일 새로 나온 핸드폰 아니 삐삐 만져보면서 이렇게 메뉴 사서한 번호 를 다 외우고 있는 어린이였고 이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자연스럽게 지식으로 쌓이고 그런 것들이 기회가 돼서 갑자기 삐삐 붐이 불었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제가 친구들한테 팔면서 이게 사업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는 것들을 깨달았던 거고, 또 저를 좋게 봐주셨던 SK, 지금 한국이동통신 그때 대리점 사장님이 저한테 친구들 데리고 오면, 아저씨가 이렇게 조금, 용돈이라도 주겠다,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러한 인연들이 또 쌓여서 PCS가 이렇게 좀 사업화될 때, 그때 또 팔 수 있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에도 제가 이 온라인 핸드폰 판매, 이게 제가 갑자기 인터넷 1세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주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교양서적이나 원서들 어떻게 좀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바로바로 북이라고 하는 중고책 직거래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체국의 대금 교환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품을 거래하면서 우체국 아저씨한테 내 우체국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이 물품을 전달하면서 돈 얼마를 받아달라라고 하면 그 돈을 우체국 아저씨가 받아서 입금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맨 처음에 이제 로컬에서 서비스 했었었고 뭐 전국 단위 서비스도 확대했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런 비즈니스 모델,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제가 온라인 핸드폰 1세대라고 하는 어떤 성과를 창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자랑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일종의 아, 떡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앞에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 때문에 제가 뛰어난 창업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CEO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그게 나의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 그 불행이 온칠기삼처럼 아니 뭐 그 인간사 세용지마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저한테 지금의 또 저를 만들어 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성공한 CEO라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속 창업을 트라이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의 CEO,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사람, 이거를 저는 어찌 보면 다 같은 단어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직 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마중물 역할, 참모 역할이 나한테 좀 더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실의 순간들에서 저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깨닫게 됐고, 아, 좋아.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는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 중에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역할, 그걸 내부에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부족하면은 외부에서 어떤 리소스를 좀 가져올지, 또 우리 회사가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지 않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 사실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챙길 수 있을까? 그래서 리더가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한 발 떨어져서 챙기는 그런 것들이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창업자분들을 계속 3,000분 이상 만나가면서 어, 내가 줄 게 있고 행복하고 뿌듯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도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마지막으로 나의 미래를 선언하고 이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나는 썩 공부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수많은 공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죽음,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아주 인생의 기초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제 가치관은 아직도 큰 변함은 없습니다. 뭐 이게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싶은 어떤 돈의 크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가족이 아플 때, 이 돈이라는 고민 때문에 최선의 진료가 아닌 차선의 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만을 바란다.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돈의 크기인 것 같아요. 얘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좀 선언을 드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창업 교육 계속 하고 싶고요. 더 낮은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이런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창업자분들 또 예비 창업자분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뭐 대학생 예비 창업팀들 뭐 이런 분들 만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뭐 학업을 포기한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더 초등학생, 이렇게 더 어린 분들한테 내려가서, 이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게, 친구들한테 물건을 파는 것 때문에 재밌었지, 공부가 즐거웠던 어린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학업을 포기한 사람이, 뭐, 부모님과 함께 하는, 뭐, 스마트 스토어 교육을 하든, 뭐,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 어떤 조직 같은 것들을 셋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고, 초등학생 이하의 어떤 그런 초등학생들한테도 어떤 삶에 대하는 방식 또는 기업가 정신, 어떤 이런 것들을 도하는 어떤 성취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도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다만 그것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상의 이로움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희망하고 다짐하며 이렇게 선언하듯이 제 소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저한테 연락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